가끔은 트랙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추월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엔진 소리가 아니라 패독 뒤편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자, 베르스타펜은 벌점이 줄어든 것에 잠시 안도하지만 위험의 그림자는 여전히 옆에 있고요. 샤를 르클레르는 페라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지만 2위 자리조차 간당간당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조지 러셀? 아직 같은 팀도 아닌데 벌써부터 베르스타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말투죠. 3명의 드라이버, 각기 다른 이야기. 하지만 똑같은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결승선 채널에선 그 모든 흐름을 차분하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뮬러1은 단순히 속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압박의 게임입니다. 끊임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가차 없이 밀려드는 압박이죠. 그 압박은 아스팔트 윗뿐 아니라 드라이버들의 머릿속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중 하나, 바로 출전 정지의 위협이에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지난 몇 달간 그 위험과 함께 달렸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조지 러셀과의 충돌로 벌점 3점을 받은 이후 그는 사실상 빨간 선 위에서 달린 셈이었죠. 작은 실수 하나, 살짝의 접촉, 트랙 이탈, 그 어떤 것도 곧바로 출전 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11경기 동안 베르스타펜은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점의 벌점도 받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선 몇 차례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죠. 스타트 직후 트랙을 벗어났고 해밀턴과 코너 1에서 부딪혔으며 그 이후 또 한 번 접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 벌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그랑프리를 앞둔 시점에서 그는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받은 3건의 벌점이 12개월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거죠. 2014년 멕시코에서 랜도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던 장면, 2점 인터라고스에서 VSC 중 최소 타임을 어겼던 장면, 한 점 총 3점이 사라지면서 베르스타펜의 누적 벌점은 9점에서 6점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만 즉시 정지의 위협은 사라졌어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이덕을 받습니다. 6점에서 4점으로 감소. 그리고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태인 올리버 베어먼은 10점에서 8점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베어먼 본인도 말했죠. 출전 정지 위협은 모든 걸 바꿔버린다고. 자신감을 깎고 운전 스타일을 바꾸고 공격 본능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이게 FIA의 벌점 시스템의 실질적 효과예요. 규율을 잡긴 하지만 동시에 본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베르스타펜은 이 긴 기간을 실수 없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가 알던 그 베르스타펜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차분했고 계산적이었고 예전만큼 거칠지는 않았죠. 이제 인터라고스를 앞두고 비예보가 있는 브라질, 변수 가득한 서킷, 레드불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 하고 베르스타펜은 조금 더 가볍게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은 지나갔고 벌점은 줄었고 그는 다시 공격 모드로 돌아갈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포뮬러 1에선 실수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그건 단지 형태만 바꿔서 찾아올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치는 건 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밀려난다는 느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발을 딛고 있던 자리가 무너지는 그 감각. 그리고 그걸 눈치챘을 땐 이미 늦은 거죠. 샤를 르클레르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연달아 안정적인 주말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않았어요. 페라리는 챔피언십 2위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팀은 한때 메르세데스에게 뺏겼던 2위를 되찾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너무도 작아요. 메르세데스와는 단 1점 차, 레드불과도 10점 차이에 불과하죠. 그리고 레드불은 최근 몇 경기에서 조용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건 그런 싸움입니다. 단 한 번의 리타이어, 단 한 번의 느린 피트스탑, 단 한 번의 전략 실수, 그 어떤 것도 순위를 뒤바꿀 수 있어요. 르클레르는 솔직했죠. 최근 2경기만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형 SF25가 진화하긴 했지만 이 차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트랙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속도가 있어 보여도 막상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진 않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그리드의 에빅4 중에서 올해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팀은 페라리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우승은 벌써 12개월 전 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프레드 바스노의 감독은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위를 지키는 게 목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우승 공약도 없고 반전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반면 르클레르는 끝까지 경쟁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25년에 맥라렌에게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메르세데스나 레드불에게도 밀린다면 그건 우리 팀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우린 남은 4경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해요. 모든 걸 정확하게 해내고 그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겠죠? 이 길고 험한 시즌 속에서 완벽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요. 속도만으론 부족합니다. 완벽한 팀워크가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차가 있어야 하고 날카로운 전략이 따라와야 하죠. 문제는 페라리는 그 모든 걸 보여준 적은 있지만 한 번에 동시에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브라질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라스베이거스, 카타르, 아부다비. 4개의 완전히 다른 트랙, 4개의 다른 기후, 4개의 다른 변수들,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선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그게 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의 드라이버가 아니어도 갈등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조지 러셀과 막스 베르스타펜 사이의 긴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죠. 그들은 챔피언십을 직접 놓고 싸우진 않아요. 매주 포지션을 두고 다툴 수도 없고요. 하지만 느껴지는 건 분명해요.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경쟁 중이에요. 러셀은 카타르에서의 치열한 접전 후 라디오에서 베르스타펜을 분리라 칭한 적이 있어요. 자,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차갑게 응수했고 그 뒤로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겼죠. 러셀 본인이 말했어요. 우린 서로 인사는 해요. 네,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화도 없어요, 이제. 베르스타펜이 메르세데스로 이적할 가능성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러셀은 선제 대응에 나섰고요. 그는 단호히 말했어요. 그와 팀메이트가 되는 건 그에게나 나에게나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가 나를 이기면 기대한 대로죠. 하지만 내가 그를 이긴다면 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에요. 명확한 입장 표명입니다. 러셀은 단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장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는 베르스타펜이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를 잘 알고 있어요. 또한 토토볼프가 그를 팀으로 데려오는 것을 오랫동안 검토해왔다는 사실도요. 메르세데스는 수개월간 러셀과의 계약 연장을 미뤘고 그 사이 키미, 안토넬리가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동시에 베르스타펜과의 논의도 진전됐었죠. 러셀은 정치적 게임의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의 자리마저 위협받던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막스가 온다면 둘 중 누구에게도 쉬운 여정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점이 가장 흥미로워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요. 같은 팀의 드라이버가 아님에도 차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차갑고 경쟁은 은밀히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 분명한 긴장과 대립입니다. 러셀은 또 말했어요. 세나와 프로스트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1대1을 했어요. 네, 해밀턴과 로즈버그도 마찬가지였고요. 팀메이트와 꼭 친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약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언젠가 같은 팀에서 뛴다면 그건 단지 실력 대결이 아니에요. 개성의 대결, 자존심의 전쟁,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일 거예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도가 얼마나 빠르게 폭발할 수 있는지 잘 알죠. 사실 이 둘은 같은 팀이 아니어도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인터뷰 하나하나, 패독에서 스친 눈빛 하나하나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아마 곧 전면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포뮬러 1에서는 몇몇 전투는 실제 스타트 전에 이미 시작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둘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처럼 평화로운 팀메이트로 남을까요? 아니면 해밀턴과 로즈버그처럼 불꽃 튀는 라이벌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